자, 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네요. 자, 속력은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빠르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빠르기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리라고 한다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같은 시간이라면 이동하는데 이동 거리가 더 길수록 더 빠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속력을 구하는 식을 보면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이렇게 구해줍니다. 자, 그리고 속력의 단위는 이 식을 그대로 반영해서 시간과 이동 거리를 사용하는 거죠. 이동 거리의 대표적인 단위는 미터가 있고요. 시간의 대표적인 단위는 초, 그래서 세컨드 이렇게 세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 가장 많이 쓰는 단위고요. 다음에 킬로미터 퍼 아워도 많이 씁니다. 자, 물론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센티미터 퍼 세컨드 가능하고요. 뭐 킬로미터 퍼 분도 가능합니다. 미닛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단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기 보도록 할게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구한다. 속력의 식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고요. 자, 2번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다.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다 라는 표현은 예를 들어서 1초 동안에 또는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에 1시간에 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m per sec 또는 5m/s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이제 1이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1초 동안 2m 이동 이거는 1초 동안 5m 이동 이런 표현이죠. 그렇다면 100km/h 이건 어떤 표현일까요? 이거는 1시간 동안 100km를 간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속 100k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로 이제 우리가 표현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다음에 속력의 단위 킬로미터 퍼 아워, 미터 퍼 세크, 다음에 센티미터 퍼 세크 다 가능한 단위입니다. 자, 다음에 같은 거리를 이동한 시간이 짧을수록 속력이 빠른 거죠. 느리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길다면 속력이 빠른 거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2번 다음은 운동하고 있는 물체 A에서 D를 나타낸 것이다. 속력이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과 뭐 거리 이것들이 각각 다르게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면서 속력을 비교하는 것은 우선 단위부터 통일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쵸? 자, 여기 보면 자동차, 사람, 치타, 야구공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걸 가지고서 어떤 게 더 빠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안 되고요. 자, 이것을 각각 한번 통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단위로 통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겠죠? 자,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소수점을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동그라미가 조금 더 많은 그런 단위를 쓰는 게 나으니까 미터 퍼 세크로 통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킬로미터도 미터, 그리고 뭐 아워도 세컨드, 즉 초로 이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제일 먼저 A, 2시간 동안 144km를 달리는 자동차 그렇다면 이제 시간분의 거리니까 속력은 시간분 이동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쳐주면 자, 시간은 2시간입니다. 그리고 거리는 144km죠. 그렇다면 2시간은 자, 1시간은 3600초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600 그리고 초가 되겠죠. 그리고 144km는 미터로 고치면 144하고 동그라미 3개를 붙여주면 미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네, 동그라미 2개 없애고 자, 다음에 2는 이렇게 해주면 720 그리고 36분의 720이네요. 그러면 1, 이거는 20. 그러면 결국 20 미터 퍼 세크 되겠네요. 그래서 20 미터 퍼 세크. 자, 다음으로 100m를 20초에 달리는 사람. 이건 그냥 바로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20초분의 100m. 그러면 바로 네, 5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5m per sec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분의 200,
2400m를 달리는 치타. 자, 1분 분의 2400m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분을 초로 바꿔주면 되겠죠. 1분은 60초니까 60초분의 2400m 하고 계산을 해주면 40m/s. 네, 40m/s. 자, 다음에 시속 108km로 날아가는 야구공. 자, 시속이니까 1시간이죠. 분의 108km. 자, 그럼 그대로 1시간은 3600초 라고 고쳐주면 되고 108km는 미터로 고치면 동그라미 3개 붙이면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없애주고 자, 다음에 계산하기 힘들면 단계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죠? 자, 3으로 하셔도 되고요. 6으로 해도 되고요. 6을 한번 해볼게요. 6, 6, 36이니까 6. 자, 다음에 이거는 1, 다음에 8이네요. 다시 하자. 자, 여긴 지울게요. 자, 시속 108은 1시간 분의 108km 이렇게 되죠. 자, 1시간은 3600초 108km는 108에다가 동그라미 3개를 붙여서 미터로 고쳐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36은 6으로 한번 해보면 6이 되고요. 6으로 하면 18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한 번 더. 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죠? 네, 30. 그래서 결국 이것은 30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m/s. 자, 그렇다면 이거 순서대로 하면 C가 가장 빠르고요. 다음에 D, 다음에 A, 다음에 B네요. C, D, A, B.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번. 다음 세 물체 A, B, C의 속력을 미터/s 단위로 구하고 빠르기를 비교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명확하게 미터/s로 변환을 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1초 동안 25m라고 한다면 그대로 1초분의 25m 해서 그대로 25m/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25. 자, 2번 1분 동안 120m라고 한다면 1분 동안 120m겠죠? 자, 그건 1분은 60초죠. 60초분의 미터는 그대로 120m 이렇게 하면 네, 2가 되겠네요. 2m/s. 그래서 이유는 2. 자, 2시간 동안 72km를 달리는 자동차 그러면 자, 2시간 분의 72km 이렇게 해주고 자, 시간 1시간은 3600초니까 2 곱하기 3600 이렇게 초로 바꿔주고 킬로미터는 미터로 72에다가 동그라미 3개를 붙여서 미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72,000이죠. 자,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자, 다음에 이것도 고쳐주시면 360 그러면 1, 10 그래서 결국은 10m/s가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10. 자, 가장 큰 것은 여기 25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교를 해야 되니까 A, B, C가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A가 가장 빠르니까 리을은 A. 다음은 C. 자, 다음엔 B.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 15분 동안 18km를 달리는 자전거의 속력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냥 시간 나오고 네, 이동거리 나왔으니까 풀면 되는데 보기를 보니까 미터/s로 바꿔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면 15분 동안 18km 이렇게 써주고 다음에 단위를 변환을 해줄게요. 자, 1분은 60초니까 15에다가 60을 곱해주면 되겠고요. 자, 18km는 동그라미 3개 붙여서 18,000m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이거는 뭐 하나씩 없애시고요. 다음에 이건 1, 다음에 이건 300. 자, 그러면 15와 300을 나눠주면 1이고 20 되겠네요. 그렇다면 결국 정답은 20
미터 퍼 세크.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등속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등속 운동에 대한 걸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속력이 일정하죠. 운동하고 있는 동안 내내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는 등속이 가능한 이유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했을 때 이걸 우리가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알짜 힘이 0일 때 등속 운동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시간 속력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자, 시간 속력 그래프를 나타내면 속력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변해가도 속력은 변하지 않는, 시간에 관계없이 속력이 일정한 그런 그래프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를 나타내 보면, 자, 예를 들어서 1m/s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1초 동안 1m 이동하죠. 2초 동안은 2m 이동을 합니다. 3초 동안은 3m를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일정하게 이동한 거리가 늘어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 등속 운동을 우리 주변에서 살펴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하지만 이제 기계적으로 우리가 약간 강제로 등속 운동을 시키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시간에 관계없이 속력이 일정하다. 그렇죠. 이게 바로 등속 운동의 개념이죠. 맞습니다. 자, 2번. 시간에 관계없이 이동거리가 일정하다. 자,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증가할 때 자, 이동거리도 함께 비례해서 증가하죠. 이동거리가 일정한 것이 아니고 맞게 고친다면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이동거리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같은 시간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뭐 1시간 또는 1분, 뭐 2분 이런 식으로 분이라고 해야겠네요. 자, 시간이 똑같다면 이동한 거리가 어떠냐? 똑같다라는 표현이죠. 속력이 같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한 값은 0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등속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하는 예로 컨베이어 벨트, 에스컬레이터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고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등속 운동에서 등속 운동이 가능한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한 값이 0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제 등속 운동을 하는 거 사실 그렇게 이제 많이 관찰을 해본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약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표면에서 선생님이 이 물체를 밀어서 일정한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게 등속 운동이 선생님 손으로 밀고 있는데 어떻게 등속 운동이 가능하냐? 사실은 실제로는 이 물체에는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 물체를 일정하게 등속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해줘야 되냐면 마찰력과 동일한 힘, 즉 이 두 힘이 동일해야만 등속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의 합력은 0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마찰력보다 조금 더 센 힘으로, 큰 힘으로 이제 물체에 힘을 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체는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속 운동의 경우는 자, 이 물체에 가해지는 합력이 0이어야만 등속 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낸다. 맞죠? 자, 그리고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다. 자, 우리가 속력의 단위를 보면 미터 퍼 세크 또는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 2미터 퍼 세크다. 뭐 10미터 퍼 세크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1초 동안 2미터 이동,
1초 동안 10m 이동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 시간, 1초나 1시간이야 이런 걸 우리가 단위 시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다. 맞죠? 자, 다음에 단위를 뭐를 쓰냐? 미터 퍼 세크나 킬로미터 퍼 아워 등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자, 같은 시간 동안이라면 이동한 거리가 길수록 빠르다. 맞죠? 자,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시간이 짧을수록 길수록 빠른 게 아니고 짧을수록 빠르죠? 아, 비읍 빠졌네. 짧을수록 빠르다. 그래서 길수록 빠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네요. 자, 7번 등속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때는 등속 운동의 경우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이 0이다라고 표현했죠. 그 말은 결국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를 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 힘이 작용하게 되면 그 작용하는 방향으로 가속이 되거나 또는 이제 운동하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면 감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속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라는 건 오히려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물체의 위치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자, 등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위치에서 다음 위치로 그리고 그 다음 위치로 계속 변하죠. 자,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동일할 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물체의 위치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아니, 변한다. 그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다. 시간이 같은 정도였다면 예를 들어 1m per sec다 라고 한다면 1초 동안이라면 1m 이동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다. 맞습니다. 자, 다음에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이게 바로 등속 운동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XX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8번 그림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연속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먼저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는 거죠. 그렇다면 제일 먼저 찍힌 게 아마 이게 될 것이고 제일 나중에 찍힌 것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자, 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찍힌 것이고요. 자, 일정 시간 간격으로 찍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초, 뭐 1초에 한 컷씩 찍히는 이런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물체가 찍히고 난 다음에 이 다음 게 찍힌 거는 이제 이 사이 시간 간격이 1초인 거죠. 그 다음도 1초, 그 다음도 1초. 자, 그런데 지금 보면 A에서 B까지 A 찍히고 난 다음에 B까지 1초라고 한다면 이 동안에 이제 이동한 거리랑 B, 다음에 여기서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 구간 B에서 이동 거리, 그다음에 구간 C에서 이동 거리를 보면 좀 다 달라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C가 가장 깁니다. 이제 같은 시간인데 이동 거리가 가장 기다라는 건 가장 빠르다, 속력이 빠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가장 느린 구간은 이제 아마도 B 쪽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 거리는 A 구간이 가장 길다. 이동 거리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는 A 구간이 가장 긴 게 아니고 C 구간이 가장 기네요.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두 번째, 이동 거리는 B 구간이 가장 길다. 같은 말인데 뭐 A 아니면 B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둘 중에 하나를 맞다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함정 같아요. 그죠? 자,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자, 다음에 3번, 속력은 B 구간에서 가장 빠르다. 자, 같은 시간 동안 동일한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가장 길어야 가장 빠르겠죠. 그래서 가장 빠른 구간은 C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자, 속력은 C 구간에서 가장 빠르다. 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똑같은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제 C 구간이 가장 빠르다가 되겠습니다. 자, 물체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 속력이 일정하다면 찍힌 그 간격이 동일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간격이 동일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지 않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그림은 직선상을 굴러가는 공을 1초 간격으로 찍은 다중섬광 사진이다. 자, 이 공의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모두 고르면 두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
운동을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면 1초 간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이 찍히고 난 다음에 이 공이 찍히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죠. 자, 그래서 각각 1초, 1초, 1초 이렇게 찍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동한 거리를 보면 지금 이 지점을 한번 볼까요? 자, 그렇다면 1초 동안에 예, 여기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20cm 이동한 걸로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세 번째는 20에서 40.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20cm입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처음에도 20cm, 다음에도 20, 그 다음에는 40에서 60으로 가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이죠. 60에서 80이네요. 이것도 20입니다. 그 다음에 80에서 100까지니까 20cm. 즉 1초 동안에 20cm씩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공의 모습을 찍은 거네요. 결국은 이거는 등속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등속 운동을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속력이 일정하죠. 이 경우에는 20cm per secon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에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를 보면 등속 운동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본다면 1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나는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두 장난감을 1초마다 촬영한 연속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은 두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와 나를 먼저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지금 1초 간격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 1초 동안에 요만큼씩 이동하는 거죠. 자, 가의 경우는 약 10cm씩 이동을 하고 있네요. 자, 10cm씩 이동을 하고 있고 나의 경우는 약 20cm씩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이동하는 간격이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일정해요.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 등속 운동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1초 동안에 가는 10cm를 움직이지만 나는 20cm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나의 속력이 더 빠르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가와 나는 속력이 같다. 아니, 나가 더 빠르다. 그죠? 가는 속력이 점점 커진다. 자, 가의 사진을 보면 이제 이건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속력이 커지진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3번. 가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자, 나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 마찬가지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자, 가의 속력이 나의 속력보다 더 빠르다. 자, 가가 아니고 나가 더 속력이 빠르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